당신 잘하는 거 같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르반테를 시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이 르반테를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이 되게 열광을 했어요. 드디어 마세라티에서도 SUV를 출시를 하는구나. 사실 마세라티 브랜드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예요. 실제로도 기블리와 르반테 나오기 전에는 보통 기본 3억이 넘어가는 스포츠카, 그란투리스모 라인업, 그란투리스모 쿠페,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올레, 아니면 콰트로 포르테라든지 이런 다 비싼 라인업들밖에 없어서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비한 브랜드였어요. 이탈리아 브랜드, 그러니까 페라리와 약간 상반되는 페라리, 마세라티, 또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고가의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기블리가 딱 출시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야, 마세라티 그 비싼 브랜드에서 1억 원대 세단이 나와? 이러니까 기블리가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정말 진짜 그냥 막 돌에 가면 얘도 기블리 쟤도 기블리. 왜냐면 1억 대면 독일 3사 차 타는 거에서 조금 더 돈을 주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브랜드 가치는 독일 3사보다는 더 윗등급, 약간 슈퍼카 브랜드 같은 마세라티였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기블리가 성공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딱 이 르반테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포테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르반테가 나온다 그러니까, SUV 나온다 해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나쁜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판매량도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SUV 강세 시장이에요. 포르쉐 카이엔을 시작으로 다 뽑아. 람보 나오지, 롤스로이스 나오지, 이렇게 다 나오니까 마세라티에서도 부랴부랴 르반테를 출시를 하죠. 실제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오늘 그 르반테를 시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둘러볼까요? 외관을 둘러보면 전면부의 디자인은 되게 스포티해요. 딱 봐도 스포츠카, 마세라티의 스포츠카의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라인들도 그냥 투박한 SUV보다는 조금 더 유선형, 약간 상어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전면부 그릴만 봐도 상어의 입을 형상화한 이빨이야 이게. 그리고 이 그릴 볼륨감 자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보면 그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감옥? 살려주세요! 이거 그런 건 아니면 상어의 입, 상어 있잖아요. 이거 아기 상어, 이거 뚜두뚜. 어쨌든 엄청나게 날렵하고 일반 SUV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런 프론트 립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볼륨감이 넘쳐요. 어쨌든 전체적인 앞에 볼륨감이 엄청 넘쳐. 볼륨감이 막 그냥 볼륨감이 있죠. 라이트는 샤프하게 잡고 전체적인 볼륨감은 많이 잡아서, 이 손 뭐야? 어쨌든 잡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볼륨감이 넘치죠. 옆에 라인을 보면 아까 상어라고 전면에 이야기했을 듯이 옆에는 이거 약간 아가미 같지 않아요? 아가미. 여기 앞에 아가미, 상어 아가미. 이게 잡을 것 같고, 봐봐요. 라인들도 보면 SUV는 이게 전체적인 차가 높고 약간 라인 자체가 약간 두글두글하고 뭉툭한데, 얘는 이 C필러 자체도 되게 슬림하게 샥 깎아가지고 스포츠카 같아요 진짜. 이 삼지창 이거 포세이돈? 야, 포세이돈의 삼지창 똑같은 거 아니야. 포세이돈의 그래, 삼지창. 포세이돈의 삼지창. 이게 근데 여자들이 마세라티를 정말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가 보면 좀 혼나겠는데 마세라티를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승기를 3편으로 나눌 건데, 2편에는 여자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아마 같이 이제 시승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 여자분 이렇게 이쁜 분 나온다고 나 그냥 막 묻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이 C필러 자체도 워낙 날렵하고, 이 후면부의 텔램프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의 스포츠카 그란투리스모를 많이 닮았어요. 텔램프 디자인은 그란투리스모를 닮았다 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안 볼 수가 없죠. 이 실용성은 다음 영상에 한번 더 자세히 달라볼 건데,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통 트렁크 닫는 그 버튼이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네요. 손이 가기 편하게. 그러면 외관은 대충 둘러본 것 같고, 우리 한번 실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편, 포르쉐처럼 왼쪽 편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뒤에 제 와이프가 지금 타고 있는데, 같이 이제 시승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얘기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쿠사리 먹었어요. 언제 한번 우파 와이프 최초 공개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이탈리아 브랜드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 장인이 만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진 않죠.
뭐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렇진 않은데 그란투리스모,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마감 상태가 되게 안 좋다는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 지금 나온 모델도 안 그래요. 초창기 모델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 이르반떼도 그래서 많은 리뷰나 해외 포럼 같은 걸 찾아보면 마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는 마감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재질도 뭐 싸구려틱하다고 했는데 딱 탔는데 아니야. 실내 봐봐요. 엄청 화려하지 않아요? 블랙 앤 레드, 레드 앤 블랙. 시각적으로 주는 이 화려한 컬러감 때문에 그런지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감 상태를 봤을 때도 되게 나쁘지 않아요. 훌륭해요. 마감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단차들도 거의 없고. 물론 이거를 진짜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단차를 찾는다고 하면, 뭐 아예 없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마감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란투리스모 예전 초기 모델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르반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완벽합니다. 진짜 마감 상태도 훌륭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스티리오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저는 마세라티 브랜드 이 로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패드 시프트, 이거는 얘는 거의 스포츠카에 아니 스포츠카도 아니야, 슈퍼카에 들어갈 만한 큼지막한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르반떼의 포지션이 단순히 편하게 타는 SUV가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마세라티에서 얘기하는 르반떼는 그냥 단순히 데일리성을 강조한 SUV가 아닌, 원할 때는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감성을 가진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탔을 때 지금 이게 컴포트 일반 모드거든요.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전 SUV 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음 부분이거든요. 노면 소음, 밖에서 들어오는 그 풍절음, 이런 소음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내도 되게 정숙해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데일리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단 아쉬운 게 뭐냐, SUV는 SUV 특성상 차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핸들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약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SUV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 르반떼가 약간 조금 그게 좀 거슬려요. 일 적응하지 않으면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또 뭐가 있냐면 악셀을 밟았을 때 이게 좀 더 이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세팅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노멀 모드 했을 때는 좀 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악셀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느낌 자체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한 게 조금 이 부분에는 아쉽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밟는데도 이렇게 좀 팍팍, 분명히 튀어나가는 것도 훅, 밟는 것도 팍, 그러니까 옆에 타는 사람이나 뒤에서 겁나 뭐라 그러는 거야. 운전 똑바로 해! 막 이러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차가 이런 거지.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뭐 그게 세팅 차이에요. 이런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돼요. 두 단계가 있는데 그냥 스포츠 모드 있고 서스펜션까지 활성화를 하게 되면, 저는 또 한 가지, 어떤 SUV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 이 각 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드의 변화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 단순히 스포츠 모드 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RPM만 빨리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는 되게 좋아하지가 않는데, 르반떼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딱 두면 진짜 두 얼굴에 그냥 사나이, 완전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스티리오 휠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배기음도 오라라라랑 소리가 나요. 확실히 오라라랑 소리가 나는데, 그 마세라티가 배기음이 매력적인 차예요. 배기음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 배기를 만들 때, 머플러를 만들 때도 오케스트라 만드는 그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무슨 그 머플러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마세라티에서는 배기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이고 어떻게 보면은 르반떼 중에서도 가장 밑에 모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기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세라티의 그런 우렁차고 막 귀곡성, 가슴을 울리는 그런 배기음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롤링이 거의 딱 잡혀요. 그냥 핸들을 잡았을 때도 스포츠카처럼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빠르고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이게 아쉬운 거야. 이게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이나믹 주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세팅인데, 이게 노멀 모드에도 이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노멀 모드에서 오히려 반대야. 보통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얘는 세팅 자체가 너무 스포츠카로 돼 있으니까 평상시 탈 때 약간 불편하다는 게 계속 느껴져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엑셀을 밟았을 때
악셀을 이렇게 좀 밟았을 때 살짝 터보렉이 있어요. 시작 터보렉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터보렉이 터보 차기 때문에 터보렉이 없을 수가 없어요. 터보렉이 없게 하려 그러면 토크 구간이랑 최고 마력이 터지는 그 상승 구간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돼요. 1단, 2단, 3단, 4단 변속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터보렉을 겨를이 없이 다다다다닥 튀어나가기 때문에 터보렉 없이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가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도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고 200마력대잖아요 2톤이 없는데 200마력이면 그냥 준수한 편이거든요. 뭐 엄청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초반에 모든 힘을 파워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중고속 때 이게 완전히 그냥 맹탕이 돼버리는 거야. 악셀을 밟아도 느낌도 없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균등하게 토크와 최고 출력을 그 구간을 나눈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터보렉을 느끼고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초반에 터보렉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 악셀을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엔진 회전 질감은, 그러니까 엔진이 RPM 올라가면서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해요. 2톤이 넘어가고 200마력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당신 잘하는 것 같아? 괜찮아? 으르렁 으르렁인데 누가? 배기음이 으르렁인데? 허리야. 뒤에서 허리 아프대요 우리 와이프가. 얼굴 안 나오는 뒷좌석에 타신 분들 어떤가요? 너무 좌우 흔들림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롤링이 조금 있지. 이런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 뒤에 타니까 배기음이 조금 더 가까이서 들리잖아요. 앞에랑 뒤에랑 형 느낌이 확 달라요. 아, 뒤에서도 배기음이 더 크게 들리는구나. 진짜 잘 들려요. 앞에서는 거의 안 들렸거든요. 아까. 그치, 형을 봤을 때도 그냥 조용조용 우렁우렁 소리인데 뒤에서는 으르렁으렁 되는구나. 으르렁 돼.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악셀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반응은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스포츠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출력, 그리고 그란투리스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커다랗고 매력적인 배기음은 아니지만 적절한 DNA, 마세라티 DNA를 가지고 와서 넣고 SUV 특유의 실용성과 마세라티 매력적인 디자인을 합쳐서 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름 이 가격대 1억 원대에서 마세라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용성이라든지 실내나 이런 실내 디테일이나 연비 같은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 오늘은 주행이나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 또 디스플레이를 보면 커다란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죠. 한글 버전이 지원이 돼요. 근데 80%까지 한글 지원이 되고 약 20% 정도가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글이 나오는데 이 밑에 부분이라든지 조금 부분에서는 이제 영어가 나와요. 물론 이게 읽지 못하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뭐 라디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뭐 컨트롤 뭐 이런 부분은 다 읽을 수가 있는, 물론 영어를 못하는 나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게 아우 아파라. 그게 이탈리아 감성이라 영어 조금 남아있는. 야, 그렇게 따지면 이탈리아 감성 이탈리아가 있어야지 영어가 있으면 되나?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했을 때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 보통 패들 시프트 잘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큼지막한 패들 시프트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패들 시프트의 반응은 굉장히 빨라요. 마세라티가 스포츠카처럼 반응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다다닥 하면 그냥 탁탁탁탁 바로 그냥 축축 치고 나가는데, 뭐가 아쉬우냐, 반응은 빠른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읽어요. 얘가 분명히 나는 단을 내렸어요. 패들 시프트 다운을 치고 4단으로 내렸는데 얘가 지멋대로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반응할 땐 되게 빠른데 분명히 얘가 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그 이후에 버벅대는 거지. 이 전자 센서가 빨리 이렇게 보내주고 얘가 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굼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게다가 이게 패드 시프트를 수동으로 해서 바꿨을 때, 이게 M을 하면 수동으로 바꾸는데 이 계기판에 이 수동에 여기 그 속도가 좀 높잖아요.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 보통 같은 빨리 달리려면 패드 시프트로 단을 다운을 쳐가지고 단수를 내리고 RPM을 올린 다음에 악셀을 밟으면은 좀 더 파워풀하게 차가 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주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단을 내리려고 해도 RPM이 올라가면 얘가 개인적으로 위에 패드 시프트를 올리라고 여기 창에 떠요. 그러면 패드 시프트를 아무리 내려도 다운이 안 돼요. 위로 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죠. 개입도 많이 하고 내가 이거를 조작을 했을 때 반응도 느려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해. 패드 시프트 속도는 빠른데, 그러니까 잘 받았을 때 속도는 되게 빠른데
전체적으로 센서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반응이 느려. 그러니까 분명히 변속은 잘 돼. 근데 느려.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좀 느낌이 있죠. 그냥 그래서 수동이 아닌 그냥 자동으로 하면 조금 더 오히려 빠르고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스포츠 모드 이제 끄고 오프로드 기능이 있어요. 오프로드를 보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오프로드 쫙 올라온다. 이게 딱 오프로드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차 타고 오프로드를 탈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차고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CE 아이스 이래서 야, 빈방길에서 타는 걸 내가 이거 조절하는 건가 이랬더니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연비주행이나 효율성을 강조했을 때 나와 있는 모델로, 내가 이거 읽을 때 되게 고민했어. 이거 아이스 맞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영어가 아이스가 맞는데 괜히 아이스라 했다 틀리면 또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꼭 참았는데 아이스가 맞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이스가 맞냐고 이제 그 촬영하는 동생한테 물었는데 맞대. 야, 근데 왜 이거 아이스냐, 빈바퀴를 타는 거냐 했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효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연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편에서 연비 한번 측정을 해볼 때 제가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하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무게 배분이 딱 50대 50이에요. 이게 진짜 50대 50 맞추기 힘들거든요. 어느 차든지 50대 50 맞추기 힘든데 르반테 같은 경우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롤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차체 밸런스는 운전했을 때, 물론 이거 공도에서 몇 번 주행한다고 차체 밸런스가 뛰어나니 뭐니 이거를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안전감이라든지 달렸을 때 불안감이 안 든다는 부분에서 밸런스가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르반테를 아까 고속에서 조금 주행을 해봤을 때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무게 배분 그리고 사륜구동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단 계속 아쉬운 거는 컨버터 모드였을 때는 롤링이 너무 심하다. 너무 이렇게 좀 멀미가 난다. 세팅 자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 이게 르반테의 단점. 장점은 그렇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가지고 있다. 마세라티에서 주는,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그러한 감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SUV 그리고 이탈리아 감성을 담고 있는, 그러면서도 연비도 좋고 효율성 있는 차를 찾는다고 하면 마세라티 르반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면 1억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에서 마세라티라는, 그리고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디자인이나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1억 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둘러봤을 때도 전체적인 인테리어 마감이나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이제 또 장점은 비교적인 퍼포먼스 부분, 노멀리였을 때랑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랑 스포츠적인 그런 감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차가 이 르반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겠을 때는 단차나 이런 실내 마감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 실내 탔을 때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지금 이 가격보다 좀 더 업해요. 사실 이 1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딱 보면 2억 좀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브랜드 가치도 이제 이 르반테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통맥인데 단점을 얘기를 하면, 일단 노멀 모드에서의 주행감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리고 운전을 했을 때 타이트한 것도 멀미가 나는데 롤링이 좀 심하다. 그래서 편하게 탈 때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악셀을 밟을 때 터보렉이 저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저속에서의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디젤이 아닌 가솔린 뭐 트윈터보 들어간 모델을 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세팅을 타이트하게 해서 운전의 그 출력을 좀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정도까지 장단점을 정리를 하고, 르반테를 뭐뭐뭐로 정리를 한다면 르반테는 양복을 입은 늑대다. 약간 오글거리긴 하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실용성, 연비와 그 다음에 실내 좀 더 디테일이, 뒷좌석이 어떤지 제가 타보고 새로운 게스트 부분과 약간 비교 시승 토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생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